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오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실적 발표, 정리된 이후에 이제 뭐 질의응답, 그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곳에서 머스크 발언만 뽑아봤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거침없는 질주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확인한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언론들이 가장 먼저 대서특필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주가도 폭등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1부 때 그 자료들을 분석해 드렸을 때는요, 주가가 그 애프터마켓에서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냥 플러스인데 뭐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장중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발언이 나오고서는요, 또다시 한 번 더 4%, 5% 이상 뛰어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마 내일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오늘 뭐 메이저 언론들이 많이 다뤘거든요. 제가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들 보면요, 일론 머스크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 says he's stepping down back from Doge라고 합니다. 자, 도지로부터 드디어 물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take a step back from Doge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머스크도 그동안 이 도지에 참여하고 도지를 하고 트럼프와 손잡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데미지가 많았죠. 그러니까 브랜드의 데미지도 실제로 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행정부 안에서도 본인이 굉장히 많이 대놓고 많이 싸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챌린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받을 필요 없는 스트레스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주변에 있는 그 행정부, 나바로하고 설전을 했죠? 그 나바로가 결국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바로가 사이드라인 대가 됐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던 그 하버드 PhD죠. 거기와 설전해서 머스크가, 야, 하버드 PhD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맹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아집만 생겨가지고 고집만 생겼다고, 현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현실 경제가. 머스크처럼 현실적인 경제를 직접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된다면서 막 그렇게 설전 벌였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재무장관하고도, 그리고 또 뭐 국무장관하고도 계속 부딪혔지 않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본인도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도지를 통해서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계속해서 돈을 세이브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업적을 이루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 테슬라 지지자들 내부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왔죠. 사실 최근에 제가 댄 아이브스 많이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댄 아이브스가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사실 최고의 기업이 두 개를 들었는데 테슬라와 엔비디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의 탑 기업이고 미래를 앞으로 10년 동안 제일 기대가 되는 기업이 이 두 기업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댄 아이브스라고요. 근데 이 댄 아이브스가 최근에 그 트럼프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세가 지금 이거 준비가 안 됐고 너무 이거 엉망이라고 얘기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머스크의 정치 참여가 지금 좀 심각하다라고 막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왜 지금 테슬라가 정말 좋은 시기인데 굳이 이렇게 정치에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가지고 브랜드며 테슬라의 어떤 어려움들을 더 만들어내냐, 왜 스스로 자꾸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머스크도요, 다른 사람이 막 얘기하면요, 평소에 그냥 뭐 이렇게 별 깊이도 없고 얘기하면은 머스크도 무시했을 거예요. 머스크도 당장 댓글 달면서 비판했을 겁니다. 근데 머스크가요, 댄 아이브스 얘기는 한 번도 부정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댄 아이브스의 얘기나 주변에 이제 많은 테슬라 지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우려의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랬더니 소위 머스크도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물러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런 변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댄 아이브스가 머스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니까
비판하니까 막 여러분들 대나이브즈를 막 공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대나이브즈는요,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왜냐하면 대나이브즈는 변하지 않아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고 그동안 이끌어왔죠. 그런 사람 얘기를 여러분들 무시하잖아요. 왜 쓸데없이 머스크를 비난해? 이런 비난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는 얘기는요, 들어야 돼요. 그거는 그런 충고를 안 듣잖아요. 그러면 머스크도 아집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요.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에 대해서도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는 얘기는 트럼프도 들어야 돼요. 트럼프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트럼프가 뭐 신이 아니잖아요. 트럼프도 미스테이크를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신처럼 떠받드는 걸 여러분들 자꾸 댓글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군림하고 여러분들을 신하처럼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민주사회라고 하는 건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서 이 나라를 꾸려나가는데 국민들이 저항하고 반대하면요. 그거 다 물러나야 되고 그분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신입니까? 대통령이 부족한 면이 정말 많은 게 대통령들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도 오늘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트럼프도 사실은 이 본인의 이제 중국과의 그 협상도 빨리 끝내겠다 이 얘기 나오면서 지금 벌써 선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충고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다가요, 나라 다 망쳐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충분히 중국을 다른 방식으로 쪼을 수가 많아요. 뭐 엔비디아 칩 안 주면 되는 거고 여러 방식으로 많은 방식으로 펀치를 매길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벌집을 들쑤셔버리면요, 미국 경제가 망가진다고요. 그런 얘기들을 최근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뭐 빅테크에 있는 사람들이랄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그거 다 듣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튼 머스크도 오늘 드디어 도지에 물러난다고 하고 테슬라에게 더 에너지를 쏟겠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뭐 주가도 폭등했고, 트럼프도 중국이나 이런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동맹국들하고도 빨리 정리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변동이 안 돼, 또 내일 안 바꿔야 되지만 어찌됐건 오늘 그런 얘기들이 시장을 막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지금의 문제는요, 트럼프의 한마디면 돼요. 그리고 이 관세 관련된 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가는 폭등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잘 버티셔야 돼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언젠가는 멈춥니다. 그러면 눌려왔던 그동안의 서름들이 다 폭발해서 미친 상승을 할 거예요, 주가가. 다시 돈들이 미국 주식으로 막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막 그런 공포감 때문에, 트럼프가 만드는 이 막 혼란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머스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자, 아무튼 굉장히 오늘 반가운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일론 머스크의 아주 또 기분 좋은 발언. 오늘 머스크가 등장하니까 역시 이 CEO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조직의 리더의 그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건데요. 자, 오늘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The future of Tesla is brighter than ever 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미래는 정말 전례 없이 엄청나게 밝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이런 표현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CEO가 즉 이 테슬라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건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의 리더가 굉장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요, 좋죠.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왜 이 말이 강력하냐면요, 테슬라의 미래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brighter than ever, 훨씬 더 밝아졌다라고 하는 건요, CEO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리더의 기대감이 드러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왜 이런 말이 힘이 되겠습니까? 주주들에게. 테슬라 투자자들이 사실 자기의 이 소위 말해서 힘들게 모은 돈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CEO나 회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리더들이 지금 그렇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테슬라의 미래가 밝다는데 실제로 그래요. 오늘 머스크가 한 얘기도 보면요, 그리고 일부 때도 살펴봐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죠. 로보택시 관련돼서요. 그러니까 이전 어느 때보다도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죠. 근데 머스크가 직접 얘기해 줬습니다. 아주 좋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CFO입니다. CFO도 함께 얘기를 한 건데,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 negative impact of vandalism and an unwarranted hostility toward our brand and our people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최근에 그 테슬라에 대해서 vandalism이 있었죠. 막 그 차량 그 쇼룸에 가가지고 차량을 긁기도 하고, 테슬라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은 그 테슬라 거도 아닌데 일반 주민 자기네 이웃의 차인데도 지나가다 긁어버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분노의 표출이죠. 그러다가 구속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이 많은 테슬라 브랜드를 향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표출했잖아요. 그게 이제 도지에 있으면서 또 트럼프와 하나로 묶이면서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 그리고 테슬라 다니는 사람들에도 직원들에게도 그런 공격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확실히 an impact in certain part market, 일부 시장에서 영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의 막 이 정치적인 분노가 테슬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지역들이 있었다고요. 당연해요. 일부 지역에. 그래서 막 그 이런 그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록색을 보세요. 이 we are able to sell out the legacy Model Y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 모델 Y를 잘 팔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번에 트랜지션이었기 때문에 뭐 이 딜리버리 인도량이 적었지만 어찌됐건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우리의 그 레거시 모델 Y, 그러니까 옛날 모델 Y 있죠. 그거를 2월 말까지 잘 생산을 해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이제 제품들, 물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소진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다 비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다 만들어 가지고 트랜지션 했다라는 거야. 그 와중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간의 손실, 또 매출의 손실로 드러난 겁니다. 자, 아무튼 뭐 부정적인 요소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퍼진 것도 아니고 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러냈는데요.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나 보면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 predict there will be millions of Tesla operating autonomously by the second half of 2026라고 합니다. 정말, 이 가슴 벅찬 얘기죠. 자, 지금 테슬라의 앞으로 자율주행이 이제 로보택시 같은 거죠. 자율주행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닐 텐데, 특히 이제 이 미국 안에서 봤을 때에 이 자율주행이 그 millions of Tesla operating인데 수백만 대의 테슬라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막 다닐 거라는 거, 로보택시가 다닐 거라는 거죠. By the second half of 2026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쯤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2026년도 하반기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 후죠. 자, 이건 원래 이렇게 예상한 겁니다. 내년쯤에 대량 생산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셋업이 되면은 내년 하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이 소위 그 테슬라 그 사이버캡도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타이밍상 맞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대가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굉장한 거냐면요. 이 말은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expanding 될 확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웨이모랑 비교하면요. 웨이모는 지금 여러 도시, 한 4개 도시 하고 있거든요. 텍사스, 어스틴도 지금 하고 있고, 여기 LA도 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애리조나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걸 보게 되면요. 4군데서는 한 700대 정도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0대의 자율주행을 돌리고 있는 것과 수백만 대로 확장할 수 있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테슬라가 이걸 통해서 만들어낼 그 부가가치라고 하는 건요, 어마무시하겠죠. 자, 또 다른 또 로보택시에 대한 분석도 일론 머스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가 더 지금 현재 소중해지고 있냐면요. Some value to having a localized set of parameters for different reasons라고 합니다. 그리고 locality.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자율주행을 특히 뭐 로보택시를 우리가 예를 들면요. 텍사스 어스틴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지역, 텍사스라는 지역이 하나의 이 지역,
어스틴이라고 하는 로컬, 그죠? 로컬라이저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자체에 어떤 밸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고 동시에 locality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locality라고 하는 것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알래스카랄지 이런 지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아주 베이직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게 있고요. 뭐 우리가 텍사스 어스틴에서 하게 되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특성은 그게 맞게끔 또 훈련이 되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 어스틴에서 하나 성공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장 강점은 그 확장성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OTA 방식으로 그냥 업로드 딱 해줘 버리면요. 모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델 Y도 다 자율주행으로 여기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확장성을 다시 한번 컨펌해 줬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한 또 소식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일론 머스크가요. 이 테슬라의 그 FSD, 즉 unsupervised FSD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앞에 운전자가 없이 달려가는 소위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을 말하는 건데, 자, 이 unsupervised FSD를 모델 Y에서 장착해서 출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뒤에는 Not the Cybercab this June in Austin, Texas라고 하죠. 자, 이거 굉장하죠. 우리가 원래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할 때는 사실 사이버캡에서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캡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태우고 페이드 서비스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어요. 예상은 뭐 이 테슬라 모델 Y, 지금 가장 보편적인 모델 Y에 unsupervised 자율주행을 적용해 가지고 사람을 태우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정말 이거는 우리의 예상이 빗나갔죠.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델 Y에서 하게 되면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델 Y의 그를 또 통해서 이 페이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야, 다른 사람,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이버캡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격은 안 하겠구나. 사람들이 그냥 모델 Y는 굉장히 흔하니까, 지금 여기 모델 Y는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택시라고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장점이 있겠다라고 너스레를 막 뜨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어찌됐든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FSD unsupervised가요, personally owned 테슬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델 Y,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에 이게 이제 언제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 도시에서요, by the end of 2025입니다. 자,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이면 여러분들의 그 모델 Y건 모델 3건 자율주행차를요,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보택시로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실 올해 말에 이제 뭐 부분적으로 조금 실행되겠죠.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모델 Y에서 어떻게 페이드 서비스를 될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올 6월 달이 정말 기대가 돼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또 중요한 소식이죠. 자, 지금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Affordable Car입니다. 자, 저렴한 자동차 모델이 올해 출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차가 우리가 오늘 1부 때도 여전히 상반기에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올해는 충분히 런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빨간색으로 하나 보면 they are working out last minute issu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저렴한 차의 그 last minute issue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하는 부분 있죠. 이 저렴한 차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냥 한번 나오게 되면 이제 계속 그 모델 3, 모델 Y처럼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마지막으로 가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orking out last minute issue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대량 생산, the ramp will be a little slower than they had hoped initiall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량 생산이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Due to current trade and global issue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그 관세 이슈 있죠. 이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복잡한 현재 이 서플라이 체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로이터가 이거 보도했을 때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때 제가 분석해 드린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아마 글로벌, 왜냐면 이 어포더블 카는 대량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 관세 터지기 전에 계획들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전 세계의 공급망이 이렇게 혼란이 올지는 아무도 예상 못 했잖아요. 그게 딱 터져버리니까 결국 지금 뭐 2달씩 멈추고 있잖아요. 뭐 물건을 들어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가격이 예를 들면 1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게 200원으로 뛰고 지금 250원이 돼버린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저렴한 차를 내놔야 되는데 저렴한 차를 못 내놓죠. 가격대가 다 플랜이 돼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건요, 1년 전, 2년 전부터 계획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출시하기 전부터 뭐 작년부터 이미 계획이 다 나왔겠죠. 어디 회사에서 공급하고 어디에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겠죠. 아마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제법 있었을 겁니다. 저렴한 차에 대해서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갖고 오는 게 있는데 갑자기 관세가 각 나라에 부과되면서 이 가격이 뛰니까 뭐예요? 마지막 지금 last minute issue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걸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꼭 로이터를 보면요. 그냥 마치 테슬라가 무능해서 뭐 할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뭐 뚝 그냥 헤드라인하고 뭐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죠. 우리는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빨이 맞으면서 모자이크가 착착 맞듯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제가 짐작한 게 맞잖아요. 이게 전체 대량 생산하려면 원래 회사의 플랜이 1년 전부터 딱 잡혀 있는데 이 공급망 이슈다. 이거는 이 대량 몇백만 대씩 생산해야 되는 건데 몇십만 대 생산해야 되는 건데 바로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늦추는 게 나은 거예요. 당장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로보택시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중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저렴한 차가 조금 뭐 늦어지더라도 올해 안에는 아마 지금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한다니까 그것에 영향되면요. 결국은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때문에 뭐 지금 재앙인이 이렇게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매크로 이슈가 터지면 그게 맞춰서 순응하고 또 이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지금 뭐 억지로 저렴한 차를 당장 낼 수 있는데 비싸게 왜 합니까? 지금 물건 들어오고 뭐 재료 들어오려고 하면 너무 비싼데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의 무능함이 아니라 테슬라가 손댈 수 없는 out of control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가항력인 거예요. 매크로 상황은요. 그 터지면 그냥 그게 맞춰서 늦어지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 happening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제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한 또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요. 이 얘기를 자신 있게 또 얘기했습니다. I'm confident that later this year, the first Model Y will drive itself all the way to the customer from the factory라고 합니다. 와,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꿈꾸던 세상이죠. 자, 머스크가요, 올해 후반기, 하반기 되면 올해 아마 뭐 제가 볼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쯤에 the first Model Y, 첫 번째 모델 Y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운전자 없이요,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from the factory. 자, 공장에서부터 고객에게까지. 와, from the factory to the customer입니다. 정말 대박이죠. 자, 이게 최근에 우리가 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공장에서 파킹락까지 이제 2마일 정도를 자기 혼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럭에 실어서 가는데 이제는 이게 좀 더 진화하고 발전되면 굳이 트럭에 또 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델 Y가 자기 혼자 가면 되는 거예요. 특히 아마 텍사스부터 시작할 거예요. 테슬라, 왜냐면은 모델 앞에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빨이 다 맞아들어죠.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맞는 건데, 모델 Y에다가 FSD 장착해가지고 소위 로보택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실행하겠죠. 그게 이제 되면 검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에서, 시에서 다 인정한 거니까, 그 다른 모델 Y 신차도 이제 이 텍사스 주변부터 해서 공장에서 가까운 거리부터 하나씩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어려운 지역까지 계속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혁신이죠. 아마 이거는 뭐 언론에 어마어마하게 보도될 겁니다.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팔 때
공장에서 생산하자마자 자동으로 자율주행으로 간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회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내연기관차인 도요타가 그런 일을 합니까? 폭스바겐이 그런 일을 합니까? 미국을 주름잡고 있었던 포드나 GM이 그런 일을 합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자율주행해서 고객 집에 간다? 여러분, 이거 경쟁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포드의 CEO나 아니면은 GM의 CEO라면요, 저는 이 회사의 CEO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요. 야, 이거는 내 역량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포드의 CEO, 내가 GM의 CEO, 메리 바라라 그러면요. 저는 이제는 그냥 그만 내려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런 걸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따라가기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 정도면 돈도 많이 벌었겠다. 포드의 CEO나 GM 메리 바라도 월급이 빵빵하잖아요. 뭐 수천만 불 받으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요. 물러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능력이 없는데 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드러나는 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게 나라의 왕이건 나라의 대통령이건 간에 자기가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굉장히 그러면 우리가 역사 속에 보게 되면 국민들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테슬라가 여러분 공장에서 만들자마자 고객에게 배달이 직접 아무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직접 자율주행으로 간다고 하면요. 이건 뭐예요?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만 있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정말 영화에서만 봤던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머스크가요. I'm confident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머스크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올 하반기예요. 이게 아마 언론에 알려지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것만 알려줘도 뭐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사이버캡이 지금 그 현재 모델 Y의 생산보다도요. 무려 6배나 빠르게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야, 정말 어마무시하죠. 아래쪽에 나오는 사이버캡이요. 모델 Y보다 생산 속도가 6배가 빠르대요. 와, 이거는 뭐 그냥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줄여버린다, 생산을요. 자, 사이버캡이 roll up the production line every 5second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라인에서 빠져나오는 게 매 5초마다 뚝딱뚝딱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캡이 이 생산 라인에서 완성 뚝뚝 우리가 떡국 자르듯이 아니면은 떡을 뚝뚝 자르듯이요. 그런 식으로 5초마다 뚝뚝뚝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죠.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품으로요. 근데 모델 Y는 33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배보다 더 빠른 거잖아요. 그 5, 6, 30 하면 그래도 3초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델 Y도 베스트셀러인데 지금 이제 사이버캡이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생산되어졌을 때는요. 그만큼 시간이 적게 들고 적게 든단 말은 그것도 좋은 거지만 비용도 적게 들겠죠. 빠르게 생산하고 또 들어가고 조립하는 게 그만큼 단순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버캡이 굉장히 경제적인 그리고 affordable하게 제공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줬습니다. 역시 머스크가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궁금증이 테슬라의 디맨드가 영향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 의구심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은 다 해결된 거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뭐 디맨드가 지난번에 2만 1,000개 딱 찍으면서 이제 다 복귀되고 있구나라고 다 판단이 된 거고요. 지금 유럽이랄지 이제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런 부분에서 디맨드 이슈에 대해서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Tesla is not seeing any demand issu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디맨드 이슈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만 on macro related,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와 관련된 그 디맨드 이슈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서는요. 디맨드 이슈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초록색 absent from macro issu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이슈만 제외한다면 we don't see any reduction in demand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리 수요에 감소가 있다? 뭐 디맨드에 뭐 문제가 있다?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제 영상의 앞부분에서 뭐 한 10여 분 정도 미국의 매크로를 다루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거, 트럼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며 그리고 또, 이, 뭐, 유럽의 이슈랄지, 전쟁, 뭐, 정치관 다 다뤄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매크로 상황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테슬라의 수요도 감소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머스크도 똑같이 인정하잖아요. absent from macro issue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와, 제외한 거죠. 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매크로 이슈 때문에 테슬라가 데미지 입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본인이 정치에 개입되어 있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있죠. 이게 이제 이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뭐 댓글에 왜 자꾸만 테슬라 얘기만 하지 정치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를 다루고 주식을 하는데 정치적 이슈는요, 크나큰 매크로 이슈예요. 그리고 지금 머스크가 정치에 다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연결돼 있고, 도지에 들어가 있고, 벌써 이미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정치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경제를 다루는데 정치와 경제는 하나예요. 다 같이 연루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한국 경제는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또 장관이 되느냐, 누가 다음 후보가 이런 것들 다 연루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안 하다니 어떻게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까? 당연히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치를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민주당 대통령이 되건,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이 되건 아무 상관없어요. 민주당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우리는 체크하는 거고,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아, 저거 다 망쳤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화당 대통령이 돼도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거죠. 왜 자꾸만 여러분들 맹종을 합니까? 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옛날에 여러분, 삼성은요, 미리미리 다 분석해버려요. 삼성 그 기획팀들은요,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움직임. 이번에 보세요. 이재명 오니까 미리 다 앞서가서 만나고 이런 거 보세요. 그게 다 삼성 계산이 벌써 앞서간다고요. 투자자들은요, 미국 투자자 다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가 들었을 때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다 예상했는데 초반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초반 모르고 지금 떨어지는 게 관세 정책이잖아요. 근데 관세를 처음에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아주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1안, 2안, 3안 다 돼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그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지금 엉성하게 움직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바로 날려버리고 나바로가 추진했잖아요. 관세 전체를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준비되지 않은 관세를 날리니까 트럼프가 날려버렸잖아요. 머스크하고 이 빵빵 부딪혔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설픈 면이 보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면은 네가 뭘 안다고 비판하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와 경제는요, 다 맞물려 들어가고요. 여러분, 테슬라를 이만큼 분석할 수 있으면요, 지금 정치 분석은, 그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살아가세요. 상식적이면요, 다 보여요. 지금 트럼프의 문제가 뭔지가요. 근데 뭐, 트럼프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걸 틀어요. 이번에 머스크가 관세를 지적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빠르게 수습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맹목적인 순종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을 바꾸고 국가가 바르게 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머스크는요, 지금 이 매크로 이슈, 즉,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죠. 이걸 계속 비판했잖아요, 머스크도. 그러니까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매크로 이슈를 제외하면은 디맨드 이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테슬라의 디맨드 이슈는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이슈 없다고. 정책 이슈는 좀 가라앉을 거라고. 조금 있는 거지. 그게, 다 가라앉아버리면 결국은 다 정상적으로 복귀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에스 TV였습니다.